휴대폰을 바꾸려고 알아보는 와중에 전자제품, 기기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가 알아봐 준다고 하기에 제 개인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본인이 요금제와 기기값 등을 비교해서 견적을 정리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친구가 제 동의도 받지 않고 새로 휴대폰을 개통시킨 걸 알게 됐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해지하라고 말도 했고 친구도 미안하다며 응했는데요. 근데 몇 달 뒤 저는 가입한 적이 없는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요금 연체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자그마치 200만 원이 넘는 연체료였는데요. 알고 보니 친구가 제 명의로 개통해서 사용한 휴대폰 요금이었습니다. 본인이 아닌데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지, 제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을지, 또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친구를 믿고 개인정보를 알려줬는데 그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 친구분이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본인 임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신 상황 같습니다. 사실 휴대폰을 개통할 때는 본인 확인 필수고 뭔가 이렇게 신분증도 받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대리 개통도 가능한가요? 예, 실무적으로 지금 대리 개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개통할 때는 그 명의자의 신분증, 그다음에 유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해주면 대리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 확인 절차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명의자, 핸드폰을 개통하라는 명의자한테 전화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통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근데 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게 맞는지라고 해서 이걸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생략한 경우가 발각될 경우에는 벌점을 줘가지고 핸드폰 물량을 공급을 줄이거나 또는 우수 대리점의 지성을 취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분 같은 경우에는 상담자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역시 뭐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적법하게는 대리 개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어떨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하면은 자신이 내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명백히 얘기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일단은 친구가 잘못을 한 건데 그러면 이렇게 서류 같은 것도 가입할 때 작성하는 서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이제 위조를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입 신청서에는 명의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도장을 나중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자가 성립될 여지가 큰데요.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 이유는 이 가입 신청서에 그 명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자기가 이름을 기재를 했고 그다음에 서명을 했고 그거를 통신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색자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색자가 성립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요. 2017년 10월에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이렇게 임의대로 스마트폰 300여 대를 사문서 위조해서 개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산지방법원은 매우 심각하게 이 사안을 판단해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처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뭔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는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조그만 이임을 받아서 개인정보를 사용을 하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견적서를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견적서를 범위를 넘어서 자신이 임의대로 더 휴대폰까지 개통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를 임의대로 범위를 넘어서 초과해서 사용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범위를 초과해서 임의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아예 동의 없이 사용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개인정보법 71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개통한 것도 문제지만 연체됐다라 그래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보니까 이게 한 200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혹시 상담자분의 뭔가 신용도에 영향을 줄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예, 신용도에 영향을 줍니다. 연체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신용도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200만 원에 대해서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소송은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거칠 수 있지만 보통 그 전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신민원조정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소비자 보호 해결 기준에 보면은 명의 도용으로 계약을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민원조정센터를 통해서 나는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200만 원 연체된 것은 내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를 상대로 이거는 내가 채무가 없다라는 확인을 통하는 조정을 거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좀 어떨까요? 예, 사기죄로도 성립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서 스마트폰을 취득한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네.